따뜻한 봄날 저녁, 경기도 가평의 조용한 한옥에서 이준호는 처음으로 장모님의 집안에 흐르는 고요함을 온전히 느꼈다. 아내는 출장 중이었고 아이들은 이미 잠든 상태였다.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태엽시계의 똑딱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일찍 잠자리에 들 생각이었지만 부엌에서 들려오는 조그만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에 시선이 쏠렸다. 부엌 한켠에 서 있던 이는 그의 장모, 김선영이었다. 그녀의 볼은 살짝 붉었고 손에는 반쯤 비워진 와인잔이 들려 있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가 이준호를 발견하고는 조용히 말했다. 잠이 안 와서. 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와인을 따라 잔을 들었다.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아 처음엔 날씨 이야기, 가족 이야기, 마당의 핀 꽃들에 대한 평범한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는 듯했다. 김선영은 옛날 이야기, 결혼 생활에서 외로웠던 순간들을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이준호는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와 눈동자에 비친 그늘에 빠져들었다. 어느 순간 그녀가 잠깐 그의 손을 스쳤다. 아주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의 가슴에는 전율이 일었다. 손을 빼지 않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선영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상하지 않아. 가깝지 않아야 할 사람과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이준호가 그녀의 눈을 찾았지만 선영은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한 듯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은 길었고 와인잔은 다시 채워졌다. 어느 순간 이준호가 어릴 적 실수담을 엉뚱하게 꺼내자 두 사람은 소리 죽인 웃음으로 분위기를 풀었다. 그러나 웃음 뒤에는 알 수 없는 이해와 막 태어난 비밀이 감돌았다. 이준호가 일어나 잠자리에 들려 할 때 김선영은 그를 계단까지 배웅했다. 잘 자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그녀가 그를 바라보는 눈빛 속의 모든 것을 말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듯한 복잡한 감정이 스며 있었다. 밤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쳤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이준호는 알았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튿날 아침, 가평의 한옥은 평소와 달리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이준호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휴일인데도 몸이 이상하게 깨어 있었다. 전날 밤 부엌에서 들었던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선영의 손이 자신의 손을 스친 순간 계단을 오르던 그녀의 시선이 머릿속을 영화처럼 재생했다. 뭔가 변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느꼈다. 말하지 않아도 공기 중의 감도는 미묘한 긴장감이 무시할 수 없었다. 주방에 들어서자 식탁은 이미 정성스레 차려져 있었다. 갓 구운 찐빵과 버터, 딸기잼에 계란말이까지. 선영은 밝은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원피스는 그녀의 곡선을 따라 부드럽게 흘렀고 발에는 세련된 슬링백 구두가 살짝 보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평소보다 훨씬 침착했고 마치 모든 것이 평범한 일상인 양 행동했지만 눈빛은 그와 달리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준호는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아침을 먹었다.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간을 메웠다. 가끔 눈길이 마주쳤지만 그 눈빛들은 묻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라는 질문을. 누구도 답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아침 식사 후 이준호는 뜬금없이 마당일을 돕겠다고 나섰다. 하늘은 맑고 햇살은 따스했다. 풀내음과 꽃향기가 가득한 정원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일을 시작했다. 잡초를 뽑고 장미를 다듬고 작은 연못 청소를 함께 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긴장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졌다. 도구를 건네는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기억나요? 우리가 같이 이 연못을 만들던 날 선영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연못 가장자리를 닦으며 물었다. 당연하죠. 그때 제가 손을 다쳤는데 선영 씨가 붕대를 감아줬죠. 이준호가 미소 지었다. 그때 당신은 고마워했지만 눈빛이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다. 이준호는 잠시 멈췄다.
무슨 뜻이죠? 그녀는 그를 똑바로 깊게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그때부터 특별했어요. 다른 사위들과 달랐죠. 이준호는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아마 선영 씨도 다른 시어머니들과는 다르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다. 선영은 시선을 내리깔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을 닦았다. 하지만 그 말은 이준호 가슴에 북처럼 울렸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다시 테라스에 앉았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고 새들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노래를 불렀다. 바람은 선영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그녀는 화이트 와인 한 병을 따서 잔 2개에 나누어 담았다. 햇살에. 그녀가 잔을 들며 말했다. 의 따뜻함에. 이준호가 주저없이 덧붙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와인이 입술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은 점점 더 진솔해졌다. 선영은 젊었을 적 그녀가 이준호의 아버지와 사랑에 빠졌지만 진정으로 원해지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이준호는 깊은 연민으로 그녀의 말을 들었다. 지금 행복하세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선영은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을 때면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 말에 이준호 몸이 떨렸다. 말을 하려던 순간 그녀가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자신의 팔 위에 있었다. 그 따뜻함이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그를 묶는 듯했다. 그날 밤 이준호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자문했다. 이 욕망이, 이 끌림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아내의 부재 때문일까? 아니면 그동안 스스로 감추었던 깊은 감정일까? 다음 날도 그는 선영 곁에서 더 오래 일했고 마당 잔디를 2번이나 깎았다. 그러나 선영은 조용했다. 말을 꺼내지 않았고 질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과 작은 몸짓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두 사람이 창고에 있을 때였다. 이준호가 돌아서자 선영이 바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너무 가까워서 그녀의 숨결이 느껴졌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뒤섞였다. 또 한 번은 그녀가 사다리에서 미끄러졌고 그가 그녀를 받아 안았다. 그 포옹이 너무 길었고 둘 다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을 간직했다. 변화를 가져온 순간은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다. 이준호가 홀로 테라스에 앉아있을 때 선영이 가벼운 실크 소재의 집안 원피스를 입고 맨발로 나왔다. 원피스는 몸에 꼭 맞아 그녀의 선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입을 열었다. 내가 당신 마음을 알아요. 당신이 나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거려울 그는 부인하려 했지만 그녀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말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당신이 아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아요. 이준호는 그녀의 말에 마비된 듯 말을 잃었다. 나는 아무것도 망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숨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부드럽게, 강요하지 않고 그의 뺨에 키스했다. 억제된 감정이 담긴 키스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이 두 사람은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계단에 이르러 선영이 한 번 더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초대이자 약속, 그리고 넘기기 쉬운 경계였다. 이준호는 알았다. 이대로 계단을 계속 올라간다면 이전과는 아무것도 같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한 걸음씩 올라갔다. 약함 때문이 아니라 점점 커져가는 금지된 갈망에 이끌려서였다. 이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결말에 다가가고 있었다. 우연한 시선 교환, 손길의 스침, 테라스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는 순간들은 모두 그들을 더욱 단단히 묶었다. 아내는 여전히 출장 중이었다. 회의가 이어졌고 아이들은 친구 집에서 방학을 보내고 있었다. 집은 두 사람만의 공간이었고 그 빈자리는 위험하면서도 달콤한 감정으로 채워졌다. 어느 오후 비가 창문을 두드릴 때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선영은 어깨에 담요를 두르고 있었고 이준호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그들의 손가락은 다시 한번 서로를 스쳤다. 이번에는 더 오래, 일부러 닿았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선영씨. 그가 말을 꺼내려 하자 그녀가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올렸다. 말하지 마요. 이준호 씨, 이 말은 때때로 더 많은 걸 망쳐요. 그녀가 몸을 더 가까이 하며 그의 머리카락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다. 그 따뜻함은 그를 미치게 했다. 가슴이 뛰고 공간이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었다. 오랫동안 나 자신을 단단히 지켰어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더 이상 단지 아침을 차려주고 장미를 다듬는 장모님으로만 있고 싶지 않아요. 그녀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에는 용기가 반짝였다. 이준호는 숨을 삼켰다. 그럼 뭘 원하는 거죠? 그녀가 약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이 사랑을 생각할 때 바라보는 그 여자가 되고 싶어요. 비록 금지된 사랑이라 해도 그 고백은 이준호 마음속 모든 문을 부수는 열쇠 같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끌어당겼다. 이마가 맞닿고 두 손이 단단히 맞잡혔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다. 마치 그들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을 덮으려는 듯이 첫 키스는 조심스럽고 불안했고 마치 죄 같았다. 그러나 그 맛은 갈망이었다. 억눌렀던 수주간의 감정, 말하지 못한 진심이 녹아 있었다. 선영은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받아들였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 순간 둘은 알았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며칠간은 은밀한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함께 요리하며 손이 닿고 오래 머물렀다. 나무 그늘 아래 산책하며 세상 모든 것을 잊고 포옹했다. 밤마다 어둠 속 테라스에 앉아 목소리는 속삭임에 그쳤다. 그 사랑은 젊은 시절의 격렬한 열정과는 달랐다. 더 깊고 더 조용했다. 서로의 작은 습관에서, 커피를 준비하는 방식에서, 비옷을 어깨에 걸쳐주는 손길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현실은 점점 그들을 괴롭혔다. 두 사람 모두 알았다. 아내가 돌아올 것이고 삶의 규칙과 의무가 다시 그들을 옥죄리라는 것을. 아내가 돌아오기 전날 밤 두 사람은 다시 거실에 앉았다. 조명이 은은했고 촛불이 벽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선영은 이준호의 손을 꼭 쥐었다. 마치 그를 잃을까 두려운 듯이. 이준호 씨,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할 순 없죠. 하지만 모든 게 허용된 것처럼 살 수도 없고요.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겁게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건 진짜예요.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어요. 선영은 눈을 감았다. 눈가에 이슬이 반짝였다. 우리만의 비밀로 하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비밀. 말할 수 없어도 그림자처럼 숨겨야 해도 그는 그녀를 꼭 안았다. 그 품에는 10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약속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동화가 아니었다. 해피엔딩도 없었다. 그것은 오직 고요한 밤에만 연주될 수 있는 금지된 멜로디였다. 다음 날 아내의 차가 집 앞마당에 들어섰을 때 이준호와 선영은 창가에 나란히 서 있었다. 마지막으로 손을 짧게 맞잡고 그는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냈다. 그날 이후 겉으로는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갔지만 두 사람 마음속에는 누군가도 끌어낼 수 없는 불꽃이 타올랐다. 가족 행사에서, 저녁 식사 때, 마당을 지나칠 때마다 그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전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언제까지나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 뒤 어딘가에 감춰진 또 다른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누군가가, 아니 어쩌면 무언가가 이 비밀을 노리고 있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과 함께 찾아올 것이다. 가평의 이른 아침, 이준호는 평소와 다르게 눈을 떴다. 아내가 출장에서 돌아오기 전 마지막 날이었다. 집 안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산자락은 안개에 쌓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는 거실에 앉아 지난 며칠간 일어난 일들을 떠올렸다. 선영과의 은밀한 순간들, 속삭임, 그리고 금지된 감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이문득 현관문 쪽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한 집안에 울리는 발걸음 소리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난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곳에는 손님도
가족도 아닌 누군가가 서 있었다. 낯선 남자가 흐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김선영 씨. 저는 당신의 옛 친구, 이재훈입니다. 이준호의 가슴은 얼어붙었다. 이재훈은 선영이 젊었을 때 가장 가까웠던 친구이자 그녀가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의 일부였다. 그러나 그가 이 집에 왜 나타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선영이 뒤에서 조용히 나와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곧 단호해졌다. 재훈 씨, 여긴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방문 전에 연락을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재훈은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나는 그냥 옛 인연을 되돌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과 이준호 씨, 둘 다 잘 알고 있죠? 비밀은 오래 숨길 수 없습니다. 이준호는 선영의 손을 꽉 쥐었다. 그 순간 집안의 감도는 긴장감은 한층 더 무거워졌다. 오래 묻혀있던 비밀이 곧 수면 위로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집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그 소리에 시선을 돌렸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 김선영 씨, 이준호 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숨결은 얼어붙었고 집안은 순식간에 미스터리와 위협으로 가득 찼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던 가평의 저녁, 이준호는 다시 한번 집안의 고요함에 사로잡혔다. 아내는 여전히 출장 중이었고 아이들은 친구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거실에 걸린 오래된 태엽시계가 똑딱거리며 시간의 흐름을 알렸지만 그 소리는 오늘따라 어딘가 쓸쓸하게 들렸다. 그는 일찍 잠자리에 들려 했지만 부엌에서 희미한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곳엔 김선영이 있었다. 그녀의 볼은 살짝 붉었고 손에는 반쯤 비워진 와인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이준호가 눈치채자 조용히 말했다. 잠이 안 와서. 지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와인을 따라 잔을 들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처음엔 날씨와 가족, 마당의 핀 꽃들에 대해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김선영은 옛날 이야기, 결혼 생활에서 외로웠던 순간들을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이준호는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와 눈동자에 비친 그늘에 빠져들었다. 어느 순간 그녀가 잠깐 그의 손을 스쳤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의 가슴에는 전율이 일었다. 손을 빼지 않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선영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상하지 않아. 가깝지 않아야 할 사람과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이준호가 그녀의 눈을 찾았지만 선영은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한 듯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은 길었고 와인잔은 다시 채워졌다. 어느 순간 이준호가 어릴 적 실수담을 엉뚱하게 꺼내자 두 사람은 소리 죽인 웃음으로 분위기를 풀었다. 그러나 웃음 뒤에는 알 수 없는 이해와 막 태어난 비밀이 감돌았다. 이준호가 일어나 잠자리에 들려 할 때 김선영은 그를 계단까지 배웅했다. 잘 자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그녀가 그를 바라보는 눈빛 속의 모든 것을 말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듯한 복잡한 감정이 스며 있었다. 밤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쳤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이준호는 알았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가평의 햇살이 한옥마당을 부드럽게 감쌌다. 이준호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아내가 출장 중인 이 집은 고요했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새소리가 마음을 잠시 달랬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전날 밤의 기억으로 가득했다. 부엌에서 들렸던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김선영의 손이 자신의 손을 스친 따스한 느낌,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에 담긴 그윽한 슬픔과 갈망이 환영처럼 떠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이미 갓 구운 찐빵과 버터, 딸기잼, 그리고 부드러운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다. 김선영은 아이보리빛 여름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원피스는 그녀의 몸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렀고 발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슬링백 구두가 살짝 보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평소보다 차분했고 마치 모든 게 평범한 일상인 듯 했지만 눈빛은 그와 달리 많은 말을 품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준호는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아침을 먹었다.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가끔씩 눈빛이 마주쳤지만 그 눈빛들은 숨겨진 질문을 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어디로 가는 걸까? 누구도 답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아침 식사 후 이준호는 뜬금없이 마당일을 돕겠다고 나섰다. 맑은 하늘 아래 따스한 햇살과 풀레음이 섞인 정원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일을 시작했다. 잡초를 뽑고 장미를 다듬고 작은 연못을 청소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짙어졌다. 도구를 건네는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기억나요? 우리가 같이 이 연못을 만들던 날 김선영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연못 가장자리를 닦으며 물었다. 물론이죠. 그때 제가 손을 다쳤는데 선영 씨가 붕대를 감아줬죠. 이준호가 미소를 지었다. 그때 당신은 고마워했지만 눈빛이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웃었다. 이준호는 잠시 멈췄다. 무슨 뜻이죠?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그때부터 특별했어요. 다른 사위들과 달랐고 이준호는 눈을 떼지 않고 답했다. 아마 선영 씨도 다른 시어머니들과는 다르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다. 선영은 시선을 내리깔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을 닦았다. 그 말은 이준호 가슴에 북처럼 울렸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다시 테라스에 앉았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새들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노래를 불렀다. 바람은 선영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그녀는 화이트 와인 한 병을 따서 잔 2개에 나누어 담았다. 햇살에. 그녀가 잔을 들며 말했다. 의 따뜻함에. 이준호가 주저없이 덧붙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와인이 입술을 부드럽게 감싸며 말은 점점 더 진솔해졌다. 선영은 젊었을 적 그녀가 이준호의 아버지와 사랑에 빠졌지만 진정으로 원해지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이준호는 깊은 연민으로 그녀의 말을 들었다. 지금 행복하세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선영은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을 때면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 말에 이준호 몸이 떨렸다. 말을 하려던 순간 그녀가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이 살아있다고 느끼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자신의 팔 위에 있었다. 그 따뜻함이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그를 묶는 듯 했다. 그날 밤 이준호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자문했다. 이 욕망이, 이 끌림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아내의 부재 때문일까? 아니면 그동안 스스로 감추었던 깊은 감정일까?